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 제재에는 이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유럽 각국은 서서히 자멸의 길을 걷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친러시아로 방향을 돌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자멸시켰습니다. 올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 미 정부부는 석유, 가스 수입 중단 등 강도 높은 대러 경제 제재를 하면 러시아 경제는 단기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의 승리로 푸틴 정권의 붕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독일, 프랑스는 미국의 주장을 쉽게 믿고 미국과 영국 주도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전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부는 서방 지배체제를 자멸시키고 싶어하는 은둔형 다극파에 사로잡혀 있으며 대러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서구, 특히 유럽을 자멸시키기 위한 왜곡이었습니다. 유럽 경제는 러시아산 석유 가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입처를 개척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멈추면 파탄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럽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거짓말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 등 러시아를 적으로 봤기 때문에 러시아는 보복 차원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석유 가스양을 계속 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최대 수송로인 노르드 스트림 1 파이프라인은 지난 정기점검 이후 유량이 평소의 20%까지 줄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자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심각한 천연가스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도자와 분석가 중에는 이로써 유럽의 대러 제재 실패가 확정되었다고 선언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는 헝가리 대통령 등이 그렇습니다. 미 정보부가 미국과 영국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왜곡함에 따라 러시아군이 참패해 자포자기한 채 블록 파괴와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마구 저지른 듯한 이야기가 세계에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군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블록 파괴도 시민 피해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사망한 우크라이나 시민 수는 전쟁 후 5개월 가까이 지난 7월 12일에야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유엔 발표보다 많겠지만 매달 평균 1,000명씩 밖에 죽지 않은 전쟁은 드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 정부가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개전 이후 5개월간 10만에서 20만 명씩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자국 산하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블록 파괴나 민간인 학살을 가급적 하지 않는 작전을 수행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구를 파괴한 것은 러시아라고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군내 아조프 대대 등 극우 민병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중 절반 이상은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는 친러시아파입니다.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극우 민병단은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는 자국민을 혐오했고 블록 파괴와 민간인 학살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러시아군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극악하게 보도했습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른 곳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극우 민병단과 극우파를 배후 조종해온 미국과 영국 첩보부였습니다. 소련 붕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군항에 있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 러시아계 영역이 여럿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미국과 영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 반러 극우 정권을 만들어 돈바스 학살과 크림러 군항 사용 금지책을 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탈환하려 했던 것은 정당 방위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전체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면 침략자는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구도를 알았겠지만 나토 회원국인 미국을 따라 러시아 적대 노선을 탔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미 첩보계에 숨은 다급파가 설치한 함정이었으며 그 노선에 파고든 유럽은 아니나 다를까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심하게 자멸당하고
경제가 대불황으로 치닫고 시민들의 상당수가 궁핍한 생활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극우 정권을 군사 지원하며 러시아를 경제 제재해 무너뜨리려는 방법은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은 낮았고 거기에 합류한 유럽의 선택은 어리석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인 점령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 상태가 된 돈바스 두 개 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남부 전체가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미-러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은 직접 우크라이나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남부를 러시아에 빼앗길 것이고 남은 우크라이나 서부는 역사적으로 폴란드와 유대가 깊은 지역이어서 우크라이나 극우 정권은 2월 개전 이후 폴란드 산하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는 상호 왕래를 자유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로 편입돼 가는 느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를 취하면 폴란드가 나머지 우크라이나 서부를 병합해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사태가 끝날 때 우크라이나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작아진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산하 국가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유럽 등 미국 측이 믿었던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러시아는 망한다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이미 확정적으로 제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 이후 미국 측에 수출하던 석유 가스를 인도, 중국 등에 수출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였습니다. 곤란한 것은 석유 가스가 부족한 유럽과 미국 쪽이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을 계속 중단하면 유럽 경제는 자멸할 것이고 사회와 정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계속해도 러시아의 확대, 우크라이나의 축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대러 제재를 중단하고 러시아와 화해해 석유 가스 수입을 재개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배지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영토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은 러시아 적대 정책을 중단함으로써 석유 가스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 사회, 정치의 자멸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순조롭진 않을 것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적대 정책을 그만두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유럽을 맹렬히 비난할 것이고 유럽을 적대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극우 정부는 미국과 영국을 믿고 유럽의 말을 듣지 않고 있고 젤렌스키는 독일을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미국, 영국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나토가 붕괴될 수 있고 심하면 유럽연합까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나토든 유럽연합이든 붕괴하게 되면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러시아, 중국 등 다각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미국 패권이나 미국 우위의 세계를 무너뜨렸다고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독일 좌파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을 갖고 가스 수출을 다시 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슈레더는 친러시아파로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추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월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독일과 유럽의 엘리트층 전체가 강렬한 러시아 적시를 시작한 뒤에도 유럽은 러시아의 석유, 가스 등이 필요하다며 친러시아를 관철해 유럽 언론 권위지 등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엘리트층이 러시아 적시를 멈추지 못하고 경제, 사회, 정치의 자멸이 가속화되면 슈레더 같은 친러파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보다 더 무너지지 않으면 대러 제재를 멈출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빠르게 우크라이나 지배 지역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폴란드로 분할돼 국가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 유럽 등 미국 측이 러시아 적시를 단념하는 것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전개가 빠르면 미 패권, 서양 우위 체제의 붕괴가 채 진행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구도가 끝나 미 패권은 지켜질 것입니다. 푸틴도 미국의 다극파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푸틴은 아마도 미 패권, 서방 우위의 체제가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러 제재가 계속돼 어정쩡하지 않고 완전히 다극형의 세계가 출현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면서 전쟁 구도를 최대한 길게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구도는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길게는 3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